이재명 후보로 압축된 민주당 대선 소식입니다. 선대위도 첫 행보도 산토끼를 잡아라. 어제 이재명 후보가 SK를 방문했습니다. SK를 방문했군요. 함께 보시죠.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그런 논쟁적인 이슈들보다는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확보나 세제 지원이나 우리 관련 업계에서 당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할 필요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캠프가 윤여준 전 장관을 영입했다고 합니다.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저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주셨습니다. 자, YS 정부 공보수석 환경부 장관, 이해창 전 대표 보좌, 안철수 정치멘토, 문재인 선대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자, 대선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라는 겁니다. 조기현 변호사님, 대선 캠프의 상임선대위원장, 이건 어떤 좀 행보로 봐야 됩니까? 일단 상징성은 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마 이제 선대위 내에서 더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윤여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다시피 2017년부터 문재인 후보 이후로 보수의 책 쌓이면서 민주당 후보, 그것도 이제 합리적인 이 후보라고 판단하셨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우셨죠. 아마 이재명 후보와도 이번에 선대위원장 제안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조언을 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거고요. 후보가 확정되면 당연히 이 기본 지지층에 기반해서 중도 또 진영을 뛰어넘는 외연 확장을 위한 이 선대위 구성으로 다 나가는 거죠. 역대 어떤 후보들도 좌든 우든 국민의힘 측 후보들도 그런 행보를 해왔으니까요. 대표적으로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그때 김종인 당시 위원장을 영입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이 대선의 핵심 의제로 끌고 와서 대선에 성공한 경우도 있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진영을 넘어서는 광폭 행보를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보수 평론가인 조갑재 노선위원이라든가 여러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조언을 듣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윤여준 장관처럼 선대에 합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행보 자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전히 이렇게 마음을 주지 못하는 중도 또 합리적 보수층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정감을 주는 데도 충분하고 또 이재명 후보를 만났던 조갑재, 정규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제 높게 평가하는 발언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또 진보 지지층을 넘어서는 국민 통합의 정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데 아주 좋은 어떤 영입이고 만남을 계속 하시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경 의원님, 지금 저 1번 끝에 빨간색 조금 칠한 것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딱 눈에 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빨강 파랑으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반반을 하지 않은 것은 다소 빨간 쪽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 있겠으나 네. 방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여야, 진보, 보수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 그리고 차기 정부는 그 국민 통합에 맞게끔 운영하겠다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런 시도는 아마 이재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 민주당과 그리고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이 그룹 내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집토끼들의 힘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상징이 저 1번에 빨간 포인트가 주어진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대선 전에 넘어야 할 산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법 전원합의체 선거법 판결인데요. 박지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했습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원심 무죄 확정이 될 것이다. 대법관 누가 임명 추천했냐 관계없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다.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의원이 정통한 소식통이 있다라며 원심 무죄 확정이다. 대법원에서도 무죄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 뭐 법조계를 좀 아는 많은 법조인 전문가들에서는 정통한 소식통이 있을 수가 없을 텐데라는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유동규 씨가 작심 발언했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얼마 전에 그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를 갖다가 무죄 확정이라고 박지원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결정 나지도 않은 사안을 어떻게 그렇게 그 정당은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상권 분립인지 그들이 말하는 민주인지 모르겠습니다. 김관삼 변호사님, 정통한 소식통이 국정원장 출신이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지른 겁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정통한 소식통은 사실 이제 정치적으로 말하면 내통한 소식통 이제 그렇게 사실은 비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일단 저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통한 소식통에 의해서 무죄가 확정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저런 말 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제 바램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아부고 정치 구단의 어떤 현란한 제가 볼 때는 언어 술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금 심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니 이제 심리가 끝났어요. 그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아니 뭐 그 정도 선에서는 정치 발언 할 수 있죠. 이미 심리 끝났으니까 무죄 확정한다고 하더라 하는데 아직 심리 중이거든요. 그 대법관들 의견 듣고 그런 와중인데 무죄로 확정되기 된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저거 자체가 사실은 저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저게 전형적으로 사법, 대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언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권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 의원의 이 정통한 소식통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하는 거죠.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다 해결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저분은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선거에 관련된 전략이라든가 국민들을 선전선동하는 데는 상당히 능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저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대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국민의 갈등과 분열의 문제 이 부분들을 노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저는 뭐 전원 합의체로 대법원에 넘어갔다라고 해서 그 보수 일각에서는 빨리 서둘러서 지금 이 심리를 해서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할 수 있다면은 이제 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인데 파기 환송한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선거에 나오고 대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국민들에게 있어서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 계속된다라는 게 60%가 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 평가의 부분들은 저는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의 법적 평가와 범법 재단을 통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할 정도의 이 부분들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 기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적 평가는 국민들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많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만에 하나 대법원 판결이 정상적으로 난다고 하면은 피선거권이 박탈될지도 모르는 분을 과연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아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국민의 판단의 몫이라고 봅니다. 이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이 피선거권을 박탈할 사법 리스크는 저는 생기지 않을 거다. 그거 기대하고 네.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조기현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제 무죄 선고의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는 거죠? 한 짧게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정통한 소식통은 당내 어떤 압도적 주류의 분위기일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있다? 네. 법원 주변의 목소리 정도를 듣고 하시는 말씀인데 민주당 안에서는 결정이 되더라도 무죄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